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부동산이 정상화되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썩어 빠진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의 마케팅 부서를 담당하는 언론들이 한 팀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부동산 가격만 띄우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다시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 반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승 반전이라고 외쳐온 이 사실 안에 어떠한 속임수들이 숨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하고 저축은행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부동산과 연결돼서 같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달에 영상에서 1, 2, 3월 헬리오시티에서 계약은 됐는데 등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실거래가 띄우기, 허위 거래로 의심이 된다. 작전 세력이 여기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헬리오시티 등기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속속 등기 완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또 등기가 됐는지 한번 보는 거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1, 2, 3월에는 계약이 111건, 취소가 2건이었어요. 109건이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74건이 등기가 되고 35건이 등기가 되지 않았어요. 셋 중에 하나는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또 고가 20억 이상은 11건이 거래가 됐는데 실제로 등기된 건 5건, 그리고 등기가 되지 않은 거는 6건, 절반 이상이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가 다 됐다고 했거든요.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1월에서 3월은 계약이 한 건 더 늘었더라고요. 누가 좀 늦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112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취소가 3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계약은 똑같아요. 109건.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등기가 됐냐 다시 살펴보니까 81건이 등기가 됐어요. 아직 28건이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등기가 됐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은 속속 등기 완료. 이것도 너무 과장된 게 등기된 게 몇 건 늘었죠? 74건에서 81건, 7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다고 해주기로 합시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건이나 증가를 했네요. 전 하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등기가 됐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28건이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25% 정도 되거든요. 4개 중에 하나는 등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액 20억 이상 넘는 것들을 다시 체크해 봤는데 앞에 11건이었잖아요. 5건만 등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건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건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액 거래들이 등기가 안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가 찍었는데 계약 취소되거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2021년, 2022년에도 최고가는 절반 이상이 계약이 취소됐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신고가 띄우기 한 세력들 이게 잡혔느냐?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국토부에서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옆에 등기된 거를 표시해 주겠다. 7월 안에 표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7월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등기 안 된 게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분이 댓글을 쓴 것처럼 다 등기를 쳤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속속 등기 완료, 속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건 등기 완료, 요 정도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헬리오시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오늘은 헬리오시티만 보고 넘어가는데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단지들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023년 6월에 입주율이 발표가 됐거든요. 2022년 7월부터 지금 꾸준히 감소하다가 3월, 4월, 5월 좀 반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 6월부터 또 팍 꺾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전국, 회색은 경기 인천, 주황색은 서울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가 왜 안 됐는지 이런 걸 살펴보니까 잔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16.4%,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이게 49.1%, 세입자 미확보가 21.8%, 분양권 매도 지연이 5.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존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서가 49.1%거든요. 계속 지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택을 싸게 내놓던지 이사갈 새로운 주택을 던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더 많아지고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월 자료도 나오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월에 꺾인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여기가 지금 위험하다 이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한국신용평가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부분 폭탄이 연결돼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은 캐피탈사의 착공 전이나 착공 후 PF 여기 비율을 보면은 100%가 넘어갑니다. 신용도를 비교했을 때 뭐 A급, AA급 이렇게 나눠봤는데 뭐 일단 다 커요. 100% 기본 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연체율이죠. 지금 연체율이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연체율이 나거든요. 고정 이하 여신, 연체가 6개월이 넘어간, 그게 녹색 그래프이고, 조금 더 긴 그래프, 하늘색 그래프가 1개월에서 3개월이 연체된 이제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이제 말이 어려운데 하늘색을 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 들어서 연체를 하고 있는 그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9.6%면 10%가 육박을 했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캐피탈사보다 사실은 증권사나 저축은행이 더 위험해요. 보시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PF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 이렇게 됩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100%가 됩니다. 연체율을 보시면은 아까하고 약간 비슷해요. 9.2%, 뭐 한 달에서 세 달 이렇게 연체한 비율이 9.2%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연체를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6개월이 되고 갚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을 살펴보면은 저축은행은 PF가 자기자본 대비 비중 177%, 작년 9월에 비해서 이게 좀 줄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자료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연체한 비율이 거의 뭐 30%, 40% 됩니다. 지금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기준 32.9%가 돈을 못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본 PF 역시 42.9%가 1에서 3개월 정도 연체를 하고 있어요. 6개월 이상 연체된 건 아직 비율이 낮아요.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세 달 밀리다 보면은 6개월이 또 금방 갑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빨리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호구들이 와서 막 부동산을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의 지금 연체율이 언론에서는 뭐 몇 퍼센트다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막상 보고서를 보니까 42.9%, 30% 연체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가 제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연체율이 9.2%, 이게 높은데 그래도 저축은행에 비해서는 낮잖아요. 증권사가 또 왜 위험하냐? 해외 부동산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을 미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거의 다가 또 오피스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공실이 너무 높다, 여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돈을 날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증권사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오피스에 너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PF 역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터지든지 먼저 터지게 되면은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부동산 가격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 가격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은 그러한 사례들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유동성 없어도 뭐 부동산이나 주식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많이 상승을 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코스피가 상승을 한 것 같나요? 저는 코스피 상승했다고 하길래 코스피가 3,600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600이잖아요. 기준이 서로 다른 거겠죠. 오늘도 부동산 시장 팩트체크를 해봤고 그와 관련된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부동산 시장이 고통스럽더라도 정상화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